어머님, 이번 달까지 나가주세요. 서울은 비싸요. 지방 가세요.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지금부터 5억 재산 물려준 순간 며느리가 돌변. 70대 시어머니를 고시원으로 쫓아낸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70대 박순자 씨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헌신적으로 보살펴주던 며느리 김미영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 민수의 모습을.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 게 죄가 됐나요? 박순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됐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민수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40대가 된 민수가 데려온 여자가 바로 김미영이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다. 화려한 옷차림에 손톱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순자 씨는 속으로 걱정했다. 우리 민수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영은 예상외로 순자 씨에게 잘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쉬세요. 어머님, 같이 쇼핑 가실래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미영은 명절마다 순자 씨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다. 순자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예약을 해주고 직접 모셔다 드렸다. 친정 어머니처럼 챙겨주는 미영을 보며 순자 씨는 자신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미영의 제안에 순자 씨는 망설였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괜찮겠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머님이 제 친정 엄마 같은데요, 뭐.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편해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는가.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미영은 변함없이 순자 씨를 잘 모셨다. 아침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고 순자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면 과일을 깎아다 드렸다. 어머님, 혹시 상속 계획은 세우셨어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속? 네,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대요. 세금 문제도 있고. 순자 씨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억. 식당을 팔고 모은 돈이었다. 그래, 내 말이 맞네. 미리 준비해야지. 제가 세무사 선생님 알아볼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미영은 정말로 꼼꼼하게 챙겼다. 세무사와 상담을 잡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순자 씨가 할 일은 도장만 찍는 것뿐이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대요. 그래, 역시 우리 미영이가 똑똑하네. 민수는 옆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받아야지. 엄마가 누굴 주겠니? 2023년 11월 15일. 순자 씨는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아들 민수 앞으로 증여했다. 명의만 바뀐 것이지 자신은 여전히 이 집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미영이 특별히 좋은 고기를 사왔다. 어머님, 오늘 축하한다고 제가 삼겹살 아니고 한우 사왔어요. 아이고, 괜히 돈 쓰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한테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날 밤 순자 씨는 행복했다.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재산 이전 후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 식탁에 놓인 것은 순자 씨 몫의 밥이 없었다. 순자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부엌으로 갔다. 미영아, 엄마 밥은? 아, 어머님. 저 이제 아침에 좀 바빠서요. 어머님 것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달랐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순자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바쁜가 보다. 직장도 다니는데. 며칠 후 순자 씨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화상회에 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순자 씨는 소리를 줄였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미영이 먼저 어머님, 제 방에서 할게요. 편하게 보세요라고 했을 텐데. 한 달이 지났다. 어머님, 청소 좀 해주세요. 제가 매일 하기 힘들어요. 미영아, 내가 할게. 근데 요즘 왜 이러니? 왜긴요? 어머님도 이제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는 회사도 다니고 바쁜데.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예전의 미영이라면 절대 이런 말투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산 이전 후 3개월째. 어머님, 저희 얘기 좀 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영이 순자 씨를 거실로 불렀다.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제 우리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순자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다. 독립? 우리 지금 같이 사는 거잖니. 그게, 어머님,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시부모님과 따로 사는 게 보통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미영의 말에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내가 나가란 얘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민수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미영이 먼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 이 집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그 착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미영아, 그게 무슨.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월세방도 많아요. 어머님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얼만데.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 그러면 알바라도 하시면 되죠.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준 며느리가 이제 자신을 쫓아내려 하다니. 민수야.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야, 넌 엄마한테 할 말이 없니? 엄마,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다. 아들은 아내 편만 들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미영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어머님, 전기세 아끼려면 낮에는 에어컨 좀 끄세요. 요금 장난 아니에요. 한여름인데도 순자 씨는 더위를 참아야 했다. 어머님, 냉장고 문 좀 빨리 닫으세요. 전기세 나온다고요. 어머님, 물 아껴 쓰세요. 수도세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님, 티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한 장씩만 쓰세요. 심지어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소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노인들 당뇨 많다잖아요. 저녁상에는 순자 씨 몫의 반찬이 현저히 적었다. 민수와 미영은 삼겹살을 먹는데 순자 씨 앞에는 김치와 된장찌개만 놓여 있었다. 미영아, 나도 고기 좀. 어머님 나이 드시면 고기 소화 안 되잖아요. 채식 위주로 드세요. 그러면서 미영과 민수는 맛있게 고기를 먹었다. 더 심한 일도 있었다. 순자 씨의 방문을 열어보는 것이었다. 어머님, 방 정리 좀 하세요. 먼지 쌓여 있어요.
미영이 허락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자 씨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을 마음대로 만졌다. 이런 낡은 것들은 왜 보관하세요? 버려야죠. 그건 내 남편이 남긴. 죽은 사람 물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좋대요. 제가 버릴게요. 미영은 순자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유품 몇 개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재산 이전 후 6개월째. 어머님, 이제 진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 마침내 직접적으로 말했다. 뭐, 내가 나가? 네. 저희도 이제 아이 가질 계획인데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불편해요. 육아도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 어머님,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으시면 월 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방 가시면 방 구할 수 있어요. 지방? 내가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머님, 서울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다. 미영아, 너 정말 이러려고 나한테 잘한 거니? 내 재산 받으려고? 미영은 대놓고 웃었다. 어머님도 알면서 왜 그러세요? 당연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이 나쁜 년이.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분가를 권유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나 엄만데. 엄마, 지금 자려고 하는데. 민수야, 엄마 좀 보자. 문이 열렸다. 민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너는 엄마가 나가길 바라니?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게 나가라는 얘기니?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 말도 들어줘야 하고. 순자 씨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재산을 물려준 게 잘못인가?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인가?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머님, 청소 안 하셨어요? 거실 먼지 쌓였는데. 내가 어제 했는데. 어제 한 게 이 정도라고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미영은 순자 씨를 하인 대하듯 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하세요. 어머님, 빨래 좀 널어주세요. 어머님, 장 보고 오실 때 이것저것 사오세요. 돈은 어머님 돈으로. 내 돈으로? 어머님, 여기서 같이 사시니까 당연히 생활비 좀 내셔야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나가는데. 순자 씨는 기가 막혔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생활비를 내라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연금 나오시면 저희한테 30만 원씩 주세요. 뭐? 생활비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니까 식비도 들고 전기세도 늘고 그러잖아요. 미영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 연금이 5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럼 20만 원이라도 주세요. 어머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결국 순자 씨는 매달 20만 원을 미영에게 주기 시작했다. 남은 돈으로는 간신히 기초생활만 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순자 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민수야,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동네 정형외과 가세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좀 가줘. 무서워서. 엄마, 저 진짜 바빠요. 혼자 가실 수 있잖아요. 결국 순자 씨는 혼자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비가 얼마예요? 보험 되면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순자 씨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수술해야 하는데 돈 좀. 엄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미영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님, 국민건강보험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하세요. 저희는 애 낳을 돈 모아야 해서 여유가 없어요. 내가 너희한테 5억이나 줬는데. 어머님, 그건 증여예요, 증여. 다시 돌려달라는 건 아니시죠?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다. 결국 수술은 받지 못하고 약물 치료만 받기로 했다.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재산 이전 후 10개월째. 어머님,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세요. 미영이 최후 통첩을 했다. 뭐? 갑자기 왜? 제가 임신했거든요. 출산 전에 어머님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배를 보았다. 정말로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 축하한다. 근데 왜 내가 나가야 하니? 어머님이 계시면 태교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순자 씨는 숨이 막혔다. 내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당연하죠. 매일 우울한 얼굴로 계시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야, 내가 왜 우울하겠니?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미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 씨는 아들을 찾았다. 민수야, 엄마 알아요. 근데 미영이가 임신했잖아요. 지금 예민한 시기라. 그래서 엄마를 쫓아내는 게 맞니? 엄마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독립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 돈도 없는데 무슨 자유? 엄마,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한 달에 80만 원이요. 지방에 방 얻으면 돼요. 민수야, 너는 엄마가 평생 서울서 산 거 모르니?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병원도 여기서 다니는데. 엄마, 현실을 봐요. 서울에서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방 가셔야 해요. 순자 씨는 아들이 낯설었다. 이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가. 다음 날 순자 씨는 옛날 친구 영희를 만났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 씨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다. 영희는 듣는 내내 혀를 찼다. 아이고, 그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잘하더니. 맞아. 재산 넘기기 전에는 천사였어. 근데 지금은. 순자야, 그거 증여 취소 못해? 취소? 그게 돼? 법적으로 사유가 있으면 된대.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순자 씨는 희망을 가졌다. 그날 바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제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젊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증여 취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증여자가 생계 곤란에 처했다거나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럼 나를 쫓아내려는 건? 감정적인 학대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명백한 범죄가 아니면. 순자 씨는 절망했다. 법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틀 후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짐이 모두 거실에 쌓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영이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머님, 짐 다 싸놨어요. 내일까지 나가세요. 내일? 갈 곳도 없는데?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고시원이라도 가세요. 너 정말 이러려고. 순자 씨가 달려들려고 하자 미영이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님, 폭력 쓰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 지금 임신부라고요. 순자 씨는 주저앉았다. 이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매달렸다. 민수야, 엄마 좀 도와줘. 제발.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미영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할 수도 있대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니?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는 제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엄마는 내 가족이 아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아들에게 물려준 집을. 갈 곳이 없었다. 친구 영희에게 연락했지만 영희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결국 찾아간 곳은 역 근처 고시원이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보증금 없어요. 비좁은 방, 창문도 없고 침대와 책상만 있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여기 살 수 있을까? 순자 씨는 짐을 풀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자신의 말년인가? 평생 일하고 아들 키우고 재산 모아서 물려줬더니 이런 꼴이 되다니.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복도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순자 씨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다. 월세 4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순자 씨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70대 여성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60세 미만만 채용해요. 어머님, 여기는 체력이 필요한 일이라. 수십 군데를 찾아다닌 끝에 겨우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다. 하루 4시간, 시급 9,860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허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 하지만 일을 해야 했다. 안 하면 굶어야 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예전에 받으려던 수술도 받지 못한 채였다. 어머니,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손님 많을 때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20대 사장이 재촉했다. 순자 씨는 이를 악물고 접시를 닦았다. 일이 끝나면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몸은 너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미영이는, 아기는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식이었다. 손자가 태어나면 보고 싶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연락할 수도 없었다. 전화를 해봤자 받지도 않을 것이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물 좀 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미영이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민수가 있었다. 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식당에 온 것이다. 엄마. 민수도 순자 씨를 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엄마, 여기서 뭐해? 이래. 미영이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 여기서 일하세요? 설거지를? 어머, 대단하시네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 앞에서 설거지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다. 엄마,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해서 뭐하니? 너희가 받기나 했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야, 가봐. 손님들 기다려. 순자 씨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다. 민수와 미영이 밥을 먹는 동안 순자 씨는 부엌에 숨어 있었다.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사장이 말했다. 어머니, 아들이었어요?
효자네요. 임신한 아내 데리고 밥 먹으러 오고.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효자. 그래, 남들 눈에는 효자겠지. 2달 후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야, 너 손자 낳대. 내 며느리가 아들 낳았어. 그래. 순자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손자가 태어났다니 기쁘면서도 볼 수 없다는 게 슬펐다. 순자야, 그래도 손자인데 한번 보러 가봐. 안 가. 나 안 보고 싶을걸.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었다. 민수를 닮았을까, 미영을 닮았을까.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순자 씨는 산후조리원 앞까지 갔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다. 이름표를 보니 박준서라고 적혀 있었다. 자신의 손자였다. 작고 예쁘네. 순자 씨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돌아보니 민수였다. 민수야.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순자 씨는 머뭇거렸다. 손자. 보러.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미영이가 보면 또 화낼 거예요. 그냥 가세요. 민수야, 나 그냥 멀리서 보기만. 엄마, 제발. 우리 조용히 살고 싶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응? 재산 다 줬는데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엄마, 우리 각자 살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시고. 민수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다. 순자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여서인지 순자 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다.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니, 어머니. 사장이 119를 불렀다. 병원에서 깨어난 순자 씨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은요? 일은 당분간 쉬셔야 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일을 안 하면 월세도 못 내고 밥도 못 먹었다. 선생님, 약만 주세요. 일은 해야 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혈압약을 처방해줬다. 꼭 매일 드세요.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순자 씨는 약값 3만 원을 내고 약국을 나왔다. 이번 달 생활비에서 또 3만 원이 빠졌다. 일주일 후 다시 식당으로 출근했다. 사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일해야죠.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사람은 30대 남자 수철이었다. 공시생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기침 소리 들렸는데. 수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수철이 작은 통에 담긴 미역국을 건넸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날 뻔했다. 고마워. 근데 너도 먹어야지. 저는 많이 끓였어요. 할머니 드세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미역국을 먹으며 울었다. 아들보다 남이 더 따뜻했다. 며칠 후 수철이 또 음식을 가져왔다. 할머니, 제가 떡볶이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둘이 함께 좁은 복도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수철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도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공무원 시험 5년째 떨어지니까 이제 연락도 안 하세요. 그래도 넌 점잖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도 아직 젊으세요. 70대는 요즘 청년이래요.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청년. 나 같은 청년도 있구나. 하지만 수철의 따뜻함은 순자 씨에게 큰 위로가 됐다. 세상이 다 차가운 건 아니었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고시원 앞에 민수가 서 있었다. 엄마. 순자 씨는 놀랐다. 민수야, 여기 어떻게 해?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민수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무슨 일이니?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영이한테 휘둘려서, 엄마를 그렇게 대해서,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엄마, 저도 괴로워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순자 씨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왜 진작 연락 안 했니? 왜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 갔을 때 안 왔니? 그건 미영이가. 또 미영이 탓이니? 민수야, 너는 언제까지 아내 뒤에 숨을 거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집에서 나오려고요. 뭐? 이혼하려고요. 미영이랑. 순자 씨는 깜짝 놀랐다. 이혼?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저한테도 너무해요. 매일 돈 타령하고 준서는 애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애 키우는 것도 저보고 하래요. 그래도 아이가 있잖니. 엄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제가 준서 키울게요.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순자 씨는 민수를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수야, 내 엄마, 엄마는 너랑 안 살래. 민수는 눈이 커졌다. 엄마, 왜요? 민수야, 엄마가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줬구나. 그래서 내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엄마, 민수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는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근데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설거지 하시면서. 그래도 이게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벌어서 엄마가 쓰는 거. 누구 눈치 안 보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알아. 근데 넌 내 아들 잘 키워. 준서는 엄마처럼 키우지 마.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너무 희생하지도 마. 그냥 적당히 사랑해주고 적당히 독립시켜. 엄마. 그리고 가끔 엄마 보러 와. 손자도 데리고. 민수는 순자 씨를 껴안고 울었다. 순자 씨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순자 씨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정말로 이혼했다. 미영은 양육권도 포기하고 위자료만 받고 떠났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민수는 작은 투룸을 얻어서 준서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자 씨를 찾아왔다. 할머니, 나왔어요. 2살이 된 준서는 순자 씨를 보면 방긋 웃었다. 순자 씨는 손자를 안고 행복했다.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엄마, 이거 드세요. 반찬 만들어 왔어요. 민수는 예전처럼 순자 씨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혼자서 준서를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일도 했다. 그리고 순자 씨를 아들로서 챙겼다. 보호자가 아니라. 민수야, 너 많이 성장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순자 씨는 설거지 일을 계속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고시원 옆방 수철이도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할머니, 저 붙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둘은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다. 수철은 순자 씨에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자리 잡으면 할머니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괜찮아. 여기가 이제 익숙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순자 씨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황혼자립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혼자 살아가는 방법,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준 게 문제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 인생 삽시다. 순자 씨는 이 모임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있구나. 2025년 가을. 순자 씨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여전히 설거지 일을 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예전의 절망이 없었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준서를 데리고 왔다. 세 식구는 함께 공원에 가거나 식사를 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민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 민수도 더 이상 순자 씨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돈 좀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준서 잘 키워. 그래도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그게 엄마한테는 자유야. 어느 날 순자 씨는 옛날 집 앞을 지나가게 됐다. 그 아파트는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미영이 재혼하면서 팔아버린 것이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처음에는 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그래, 그냥 돈이었어. 집은 그냥 집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는가였지. 순자 씨는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비좁지만 따뜻한 자신의 공간으로. 방문을 열자 수철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떡볶이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래, 먹자. 둘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렸다. 순자 씨는 창문 너머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묘하다. 모든 걸 잃었는데 오히려 나를 찾았네.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돌변한 며느리. 그 며느리를 막지 못한 아들. 거리로 내몰린 노년. 하지만 순자 씨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베푸는 것과 퍼주는 것은 다르다는 걸. 사랑하는 것과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다르다는 걸.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맑았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